여러분 이제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지고 이긴 쪽에서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이제 5만 곳을 다 뒤엎기 시작합니다. 그게 선거 이긴 자들이 늘상 저지르곤 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때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 보도가 될 때 그 특징을 보면은 대개 어떤 직접적인 취재가 불가능하고 대개 간접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신문을 보시거나 방송을 보시거나 인터넷 또는 포털이나 SNS 그 무엇이 됐든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그 모든 기사들이 알려졌다더라, 전해졌다, 전해 들었다고 한다.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때로는 진술을 확보했다더라, 더라. 이게 저희가 수십 년 전에 90년대에도 이미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른바 카더라 통신. 이제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보도 행태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마지막 수로가 되면서 이제 그런 뉴스가 국민들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진술했다고 한다, 뭐뭐라고 하더라, 카더라. 본질적으로 카더라 통신이 이제 횡행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붙잡고 한동안 사회를 매우 어지러운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선거를 이긴 정치 세력들은 이른바 자신들의 용어의 그 국정 운영의 에너지를 거기서 뽑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역시나 한 보도에 따르면 알려졌다. 뭐라고 알려졌느냐? 작년 10월, 11월 그러니까 채 1년도 되기 전인 작년 가을에 그때가 명태균 의혹이 막 불거져서 명태균이 무슨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더라,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더라, 별의별 얘기가 다 횡행하고 있던 시절이고, 그때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그 의혹이 불거져서 온통 시끄럽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군이 북한의 평양 상공에 드론을 5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5차례 드론을 평양 상공에 띄웠다 더라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까지 내란 수사, 구속영장이 적시된 내란 이것만 지금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내란에 관한 수사는 그동안 나올 만큼 나왔고 또 보도될 만큼 보도냈으니 특검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 이제 처음 듣는 얘기를 좀 하자. 그것은 바로 외환 혐의다. 외환, 외국 돈이란 뜻이 아니고 밖에서 인위적으로 환란을 조작해서 끌어들인다. 이게 외환입니다. 그래서 이 외환 혐의, 우리나라 형법에 적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형량이 무기징역, 사형,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그 형법 조항이 대개 내란죄, 외환죄, 뭐 이적죄, 뭐 이적 공모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란죄만 얘기했다면 이제 외환죄. 어떤 외환죄냐? 평양에 드론을 보내가지고 평양으로 하여금 거기단 반발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이나 뭐 연평도 포격 같은 그 유사한 어떤 도발을 끌어들여서, 외환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그러한 커다란 바깥으로부터의 걱정을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알려주면서 명태균 의혹, 김건희 디올백 의혹을 덮으려고 했다. 터라. 했다 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최근 현역 장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지난해 평양에 드론을 날려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드론을 2달 내에 5번씩 날려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김용대 당시 드론 작전 사령관이 V, 즉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간접적 표현 방식이 한 3번쯤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말했다더라 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더라 라고 특검에서 진술했다더라 라고 최종 이 매체 전달 기자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몇 번이 카더라입니까?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 카더라를 걷어내고 남아있는,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작년 가을 10월 11월 이때 우리 군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평양 상공에 우리 드론을 5대가 아니라 5차례 평양 상공으로 날려 보냈다더라. 또 그런가 하면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조사를 했는데, 특검 조사에서 김봉식 전 청장은 뭐라고 했느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거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봉식 청장한테 말하기를, 사실은 내 처인 김건희에게 이런저런 특검의 압박 또는 명태균의 또 뭐 어떤 풍모 이런 것들이 임박해 있으니 이것을 뒤엎기 위해서라도 내 계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식의 이제 진술을 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12월에 윤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저쪽에서 줄탄핵을 줄줄이 쭉 이어오고 있던 그런 상황, 30번에 가까운 탄핵. 그래, 이제 더 이상 나도 참을 수가 없다. 감사원까지 그냥 다 헤집고 다니는
민주당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 그것도 이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만 기다리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에 대해서 곧 대법 확정 판결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때 우리들끼리 그랬었습니다. 우리들이 묻고 우리들 스스로 상상해서 대답하기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폭로가 임박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계엄이라는 칼을 느닷없이 꺼내든 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으로 짐작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뭔 말하고 알려졌다라는 형식으로, 그러나 실명이 거론되면서 김봉식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서울 경찰청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에 했다더라. 여러분, 지금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딜레마가 저한테도 있고 저희 동료 기자들한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비슷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아는 누구와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나? 아무튼 이 외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으로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뒤에 준전시 상황 등이 발생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그 A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현역 장교 A씨, 계급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냥 철저하게 익명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이 A씨가 뭐라고 했느냐?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V, 즉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다른 간부에게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카더라가 개입을 합니다. 평양 상공에 드론을 띄우라 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 라는 말을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A라는 장교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다른 간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했다고 하더라라는 것을 자기가 건네들었다. 지금 입이 몇 번째 옮겨가는 겁니까? 김용대,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대, 다른 간부, 전에 들었다는 장교 A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특검 5, 그리고 특검 관계자로부터 또 들었다는 이 매체의 기자 6번 얘기가 올라갑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헤아려 봤는데 6번 딱 올라갑니다. 입이 6번. 그 과정 속에서 그 취지와 뜻이 얼마만큼 왜곡됐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 진실에 근접한 것일 수도 있고 180도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인터넷 공간에 주먹만한 활자로 또는 종이에 프린트된 상태로 지금 이런 정보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 상공에 드론 띄워라라고 직접 지시를 했고 그것이 작년 10월 11월 명태균 논란, 김건희 드론백 논란 이때 5번이나 평양 상공에 드론을 띄웠다라는 그것만 이제 남아서 돌아다니는 것이지요. 그 다음 대목이 더더군다나 사람 놀라서 자빠질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 드론 무인기 작전을 알게 된 북한에서 강력 대응 취지의 입장을 내놓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엄청 좋아했다고 전해들었다. 너무 좋아해서 김용대 사령관이 한 번 더 드론을 날려야 하는지 부담감을 느꼈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라고 알려졌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한테 평양에 드론 날려보내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그 드론을 계속 날려 5번이나 날려보냈더니 김정은 북한 정권이 여기 대해서 그냥 노발대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자 그것을 보고 윤석열, 김용현 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너무 좋아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요. 아니면 말고 할 수 있는 사안인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꾸로 들었을 당시에 나왔던 그때 뉴스를 도배했던 그 내용 중에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 지금 돌아보건대 몇 %나 됩니까? 그러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뉴스가 몇 달 동안 국민의 귀를 잡고 있었고 그 미친 바람, 그 광풍이 몰아치면서 정권을 거꾸로 틀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 특검 수사를 빌미로 우리나라 1급 군사 기밀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이렇게 누설 폭로되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 우리나라 드론 작전은 이제 그만하겠다는 것인지, 만약 유사시에 우리나라 보유 중인 군사 작전용 드론은 이제 무용지물이라는 것인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용산 대통령실에 이 CCTV가 곳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래는 CCTV가 없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설치된 CCTV, 이 CCTV는 음성은 들어가 있지 않고 모습만, 그림만 남아있는, 움직임만 남아있는 그런 영상 자료들인데 거기에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꽂혀 있더라라고 했던 한덕수 전 총리인데 그 영상을 보니 다른 국무위원들의 문건까지 챙기는 모습이 찍혀 있다더라. 이제 이건 역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도하고 있는 기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특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확보를 했는데 그 CCTV를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됐다고 한다더라. 한 전 총리는 나중에야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탄핵 심판에서는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CCTV에는 국무회의 뒤 한 전 총리와 함께 석 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눈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 이제 내란 특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